사건 사고입니다. 물이 가득 들어찬 주차장. 이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장면 많이 보셨을 텐데요. 당연히 안에 주차된 차들의 상태는 처참합니다. 지상도 예외는 아닌데요. 토사물에 바퀴가 빠져버린 차는 이렇게 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올해 역시 폭우가 쏟아지면서 차량 1000여 대가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어제 오후 3시까지 닷새간 손해보험 12개사의 침수 피해 등이 접수된 차량은 1028대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른 추정 손해액은 현재까지 94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데요. 전북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침수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추정 손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한 남성이 양팔을 붙들린 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벌어진 일명 드럼통 살인 사건 피의자 3명 중 1명인데요. 이 남성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뒤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은 도주 중인 마지막 공범 1명을 쫓고 있습니다. 나경열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양팔을 붙들린 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옵니다. 태국의 유명 관광지인 파타야에서 벌어진 일명 드럼통 살인사건 피의자 3명 중 1명인 20대 A씨입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한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지난 5월 14일 붙잡혔습니다. 검거 58일 만에 국내로 송환된 A씨는 경남경찰청으로 압송돼 집중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하고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발생 지역은 태국, 검거된 곳은 캄보디아였던 만큼 송환을 위해선 국가 간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경찰은 태국, 캄보디아 당국과 논의를 이어간 끝에 피의자 강제 추방 형식으로 A씨를 빠르게 송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북 정읍에서 붙잡혀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 B씨는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은 거 아니에요. 본인 죽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본인 뭐 했습니까? A씨 송환이 이뤄지면서 B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아직 도피 중인 마지막 공범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 검거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열입니다. 다음 사건 만나보시죠. 딱 봐도 양이 많아 보이는 5만 원권 지폐 묶음. 얼마 전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현금 7,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 주인이 없는 돈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건데요. 만약 주인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 돈은 누가 갖게 될까요?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 이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돈은 처음 발견한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들이 다 갖는 건 아니고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고 규정한 유실물법에 따라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절반씩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 사건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으로 입국하고 있는 이 남성을 주목해 주시죠. 홍콩에서 온 이 남성은 바지 안에 무언가를 숨겨 들어오다가 중국 세관에 적발됐는데요. 그가 숨긴 것은 다름 아닌 살아있는 뱀, 그것도 무려 104마리나 됐습니다. 남성이 입고 있던 바지 안에는 끈으로 묶은 캔버스 가방 6개가 달려 있었고요. 각각의 가방에서는 종류와 크기, 색깔이 제각각인 뱀이 발견된 건데요. 중국 세관은 생물안전법과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남성을 처벌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였습니다.